삼성그룹주의 차별화된 상승, 코스닥의 선전,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오늘 생각이 좀 많아진 하루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박범기 차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함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인하입니다. 은행에서 가계대출 기준금리를 CD금리 대신 새 기준을 도입해 사실상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키워드는 EU 신재정협약 합의입니다. 영국을 포함해 4개국을 제외한 EU 23개국이 신재정협약에 동의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신재생 에너지주 강세입니다. 더반의 효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신재정협약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개국, 영국 빼면은 나머지 3개국들은 사실상 영국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가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국만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방화벽 구축 문제, ESM을 조기에 도입하고 IMF랑 이제 같이 이제 협의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고비를 넘겼다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ECB가 특별히 역할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신용평가사 리스크들, 신용평가사가 언제 어떻게 또 돌변할지 모르고 지금 각 정상들이 합의는 했지만 각 국가들의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지금 미국 현재선을 좀 어떻게 보는지 이런 시각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물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겠고 제각각 의견이 다르지만은요.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다수는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좀 다수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큰 고비는 넘었다는 시각이 있고요. 진일보한 정책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어찌되었건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각국의 재정의 고유 권한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요. 재정 통합적으로 가는 한 발걸음을 내딘 것은 분명하다는 시각이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요. 영국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영국은 이번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영국이 완전히 이번 협정 이런 협의에서 완전히 루저라는 얘기죠. 완전히 실패했고요. 또 여러 가지 안 되는 쪽도 있고 오히려 되는 쪽은 힘이 세진 것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역할이 좀 빛났고 또 22 총재가 또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또 일부에서 또 반대되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프랑스와 영국은 예전부터 전쟁도 여러 번 한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특히 드골 대통령 이후에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하면서요. 1960년대 이후에 보면 사건건 부딪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는 나라다라는 아주 역사적 배경까지 하면서 오늘 사실 제가 일요일날 역사 공부까지 하게 됐는데요. TV 보면서 하여튼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클레이즈 캐피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레포트를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미국은 디커플링을 상당히 해왔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4분기에 이렇게 상당히 물건도 잘 팔리고 있는데 3분기에 재고가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4분기에 생산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해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활발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4분기에 한번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통합적으로 분명히 큰 물결을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다만 분명히 소수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너무 주식시장이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와중에 지금 이런 조치들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국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나라는 국민 선거도 해야 된다는 얘기다, 국민 투표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어떤 쪽에서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들이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요. 아직 갈 길이라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좀 소수 의견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보는 쪽은 연말까지 물론 3주밖에 안 남았지만은요. 한 6에서 7% 많게는요. 그 정도까지 상승 여력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이학영 위원께서 이번에 EU 정상회담에서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전에 해주셨었는데 어쨌든 큰 고비 하나를 넘어간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미국의 디커플링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반 회의, 뭐 생각보다 상당히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2기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을 거로 예상됐던 중국과 인도가 참여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개발도상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확대시키는 이런 게 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봉기 차장께서 그 더반회의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국내 신재생 에너지 업체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체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더반회의의 가장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교토의정서 관련 이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시한이 2012년 만기였는데 일단 그 회의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이제 그 2017년까지 1차적으로 이제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이후에 이제 전 나라들, 지금은 유럽연합 중심으로 일부 나라들만이 이제 그 교토의정서에 참여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이제 탈퇴를 했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도 새로 참여하고 인도라든가 이런 주요 모든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어떤 그 협약이 2020년 이후에 이제 그 출범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갖다 2015년까지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갖다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각국의 어떤 그 전후 경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그 내용이 전개가 될 때 과연 이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고요. 신재생 관련 그 주식들은 지금 아무래도 그 성장 동력을 갖다가 완전히 교토의정서가 파기가 되면은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더반 회의는 그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태양광 관련주라든가 뭐 풍력 관련주 또 뭐 탄소권 배출업체나 이제 기업인 후성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좀 그 상승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뭐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기술력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그다음에 성장성이나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국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태양광 업체는 뭐 대표적인 업체 이제 OCI를 눈여겨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해외 수주 모멘텀이 좀 좋아지고 있고 성장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는 SD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앞서 소개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풍력 발전 관련해서는 이제 그 발전기 설비 업체인 이제 두산중공업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중동 수주 플랜트 수주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그 원전 뭐 새로 이제 개발 기대감 이런 것과 맞물려서 두산중공업을 저 개인적으로는 눈여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 동국산업과 그다음에 그 자회사인 동국 SNC 이런 종목으로 재무구조 우량 또는 실적 개선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더반회의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인 건 틀림없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예전에 한때 붐이 일었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풍력 관련주들이 완전히 급등을 했었는데 그 당시가 조선업이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풍력 관련주들은 대부분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께서 풍력 관련도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호전됐던 시기인데 박봉기 차장 말씀처럼 역시 그 테마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G2 미국 중국 일정입니다. 이제 뭐 유로존 한 고비가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G2로 다시 좀 관심이 좀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당장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중국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립니다. 뭐 이 회의에서는 내년에 거시기조를 결정을 하는 뭐 대부분의 이제 아웃라인이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정책 스탠스가 변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최근 중국에서는 뭐 통화 기조 자체를 좀 그 대폭적인 완화 정책으로 가지는 않고 신중하게 가겠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대감과 우려감도 아직도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 박범기 차장께서는 글쎄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유럽 관련 모멘텀이 조금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중앙 경제공작회의 분야가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게 개최 시기가 최근에 좀 다소 연기되는 등 어떤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10월에 18차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라든가 빈부격차 해소, 또 효율적인 인플레이션 관리, 또 상당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어떤 활성화, 이 당면 과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경제정책 항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또 물가 상승률도 4% 이내까지 내년에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 운영의 폭이 그러에 따라서 넓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 초 이제 춘절에 대비해서 어떤 선제적인 정책 기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중국 수출 비중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전 업종에 걸쳐서 주식시장 흐름과 밀접한 연결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다른 어떤 모멘텀보다도 변수보다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긴축하나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정책 운영의 어떤 개선이 국내 주식시장 흐름과 밀접하게 연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관련 업종으로는 아무래도 철강이라든가 기계, 화학 등 이제 관련 업종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수와 관련되는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음식료, 기타 소비재 관련 또는 여행 관련 업종도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업종은 내년 실적 모멘텀 개선이 이제 예상되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수 관련 종목으로는 오리온이라든가 베이직 하우스, CJ 오쇼핑 또는 여행 수요가 또 만약에 증가된다면은 지금 대한항공 주가도 좀 떨어지는데 대한항공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화학 업종인 LG화학, 그 다음에 철강, 현대제철 이런 종목 중심으로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로존 문제가 한꺼풀 지나가면서 사실은 중앙경제공작회의 여기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이건에 대해서 중국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워낙 떨어져 있고 또 최근에 중국 상해 증시 보면은 상당히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회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조금 기대는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에 연준 회의가 있는데 최근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공격적인 어떤 부양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학영 의원께서 이제 좀 전에 디커플링 때 말씀해 주셨고 좀 연준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 현지 분위기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국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럽보다는 얘기도 나왔고 중국 얘기는 나왔지만 중국의 어떤 무서움에 대한 경계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글로벌 원에 대해서는 글로벌 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중국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시기하는 마음도 있죠. 중국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지난 주말에 이제 3천억 달러를 투자를 북미, 미국, 이렇게 유럽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철저하게 소비와 그리고 소비의 근간이 되는 그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3달 연속으로 9.2, 9점이 나오다가 9.1이 나왔고요, 실업률이. 특히 지난달에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 발표한 거가 8.6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고용시장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이 있고요. 또 반대되는 얘기다, 일시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내년도 재선을 앞두고요.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지금 재선의 지름길이라는 얘기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주 연말에 주말에 연설하면서요. 8%대까지 8%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 극과 극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8%라면 지금 8.6이 겨우 떨어졌는데요. 엄청나게 실고용 시장이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일부에서는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 회사인데요. 내년도에 9.3에서 9.5 충분히 갈 수 있다 할 정도로 하면서요. 그래서 경고성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좋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 모두요,
4분기에 대한 GDP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좋게 보고 있는데 내년 일단 1, 4분기 이후에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시장이 여전히 불안 요인은 불안 요인입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조금 더 어떤 그 안드렐리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맞는 건 사실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장기적인 그림으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분명하죠. 뭐 최근에 미국 지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고용 지표도 일단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장세를 교란할 요인은 없다.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삼성그룹주 강세입니다. 오늘 시장 반등 탄력은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지만 삼성그룹주 독보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펀드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그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그 상대적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낙관을 하건 긍정을 하건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삼성그룹주 오늘 그 차별적인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일부 종목들만 우량주만 가는 이런 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 시장 전망하고 섹터별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우리 일반 고객, 일반 시청자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시장이 바로 이런 시장이죠. 핵심적인 몇 개만 찍어서 정말 시장을 리드하고요. 대부분의 주식이 떨어지는, 즉 상승 지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은요.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좀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흔히 해서 ADL이라는 지표를 보는 분 계실 텐데 ADL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이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삼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저 자신도 매일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팔면 후회한다는 얘기를 저도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면은요. 개인 투자분들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 저 자신도 코덱스 삼성그룹 얘기를 대안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요. ETF는 당연히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면 일정 수준 시가총액만큼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가면 회사 가치, 내부적인 가치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증권 그런 흔히 얘기해서 삼성그룹 펀드를 또 많이들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쫓아서 올라가는 건데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보면 삼성 SDI가 많이 올라간 걸 제가 확인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일단 삼성그룹들이 대부분이 멀쩡하고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유는 많이 갖다 투자 포인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삼성 SDI 잠시 전에 뉴스도 나왔고요. 전 세계 점유율이 몇십 % 나오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6개월 전에는 안 그랬고 1년 전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어떤 뉴스에 대한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삼성그룹이 평생 또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균형감을 갖고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여타 5대 그룹 정도 안에 주식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펀더멘탈하게 뒷받침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요. 딱 그렇게 구축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없다 그러면 너무 비싸다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 내에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코덱스 삼성그룹 같은 주식 것도 여러분들이 좀 대안으로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타 말씀드리면 앞서 자동차는 잠시 언급드렸는데요. 중국 얘기 좀 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이제 공작회의 분명히 큰 어떤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것들은 워낙 중국 사람 정책이 워낙 사람 문화도 마찬가지만 만만되기 때문에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전히 뉴스 모멘텀으로 또 2, 3일짜리로 보시고요. 또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번 유럽 사태, 유럽의 해결기미, 그러면서 유럽의 은행주가, 미국의 은행주가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은행주랑요, 두산인프라코로 대표되는 중국 관련주는요,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을 벤치마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효성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산인프라코를 선호하신 분들은요, 다른 거 외람되지만 볼 필요가 별로 없고요.
캐터필러 주식을 매일 아침에 한 번씩만 체크해 보시고요. 은행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회복해봤자 5.7달러인데요. 최소한 8, 9달러 넘어서야지 은행주가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주식은요. 우리나라 HTS 어느 증권사나 미국 주식 웬만한 거 다 나오기 때문에요. 아침에 한 번씩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에 펀드 매니저라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흐름 계속 좀 관찰할 수 있겠고요. 연말까지 글쎄 윈도우 드레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고 이학년 위원께서는 글쎄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사기 쉽지 않은데요. 대안으로 코덱스 삼성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등은 좀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은 또 내수주 쪽에 좀 그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있고 박범기 차장께는 내수주 좀 여쭤볼게요. 좀 하이트 진로 얘기도 있고 롯데쇼핑, 뭐 하이마트 여러 가지 막 뉴스들도 나오고 뭐 이슈들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 내수주 좀 뭐 오늘 상황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박범기 차장께서 내수주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어차피 시장 수급 현황을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 여력도 소진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간에 어떤 적극적인 매수도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900선을 이제 상향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내수주라든가 내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만한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맥주 가격 인상 문제가 이제 불투명해져 가지고 이제 내렸는데 오히려 이건 뭐 배당 관련 유망주로 가격이 빠진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마트에서 3일 만에 처리한 거죠, 올린다 그랬죠. 예. 근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하려고 거의 했는데 이제 오비맥주에서 철회하니까 이제 그렇죠. 뭐 이제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가격 영향을 받고 있고요. 롯데쇼핑이 또 뭐 하이마트 인수 검토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이마트는 오르고 롯데쇼핑은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최근에 그 백화점이나 마트 등 그 판매 실적이 좀 계속 부진하고요. 자동차 판매는 뭐 12.7% 지금 줄었다고 하고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어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일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뭐 두 자릿수 판매를 억지로 했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그 어떤 내수의 어떤 그 침체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보면은 먼저 건설주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외국인이 아주 몇십만 주 이상 대폭 매수를 했는데요. 2만 원 내에 있는 현대산업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관련주 쪽에서는 4분기 및 2012년 상반기 실적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는 현대백화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실적 및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고 참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조산업 이렇게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를 안 볼 수 없는데요. 이제 배당 관련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강원랜드, 리노 공업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오늘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하이트 진로 이런 종목군들은 뭐 배당을 굳이 안 받으시더라도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제 배당락 시점 전에 어떤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내수주 위주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유효한 단기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내수주가 온전한 투자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흐름이지만 흐름 변화에 따라서는 뭐 순환성 매수세가 내수주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만큼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